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26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지아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던데 어떻게 감기는 잘 안 걸리시고? 저는 트렌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지아님? 네, 저는 원래 감기를 잘 안 걸려서 그러게요. 아직까지 코로나도 안 걸렸고. 신기합니다. 그 몸속에 뭐가 있길래. 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저희가 지금 몇 년째죠? 우리 코너가 3년째인가요? 많이 안 했지만 제가 오늘 안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네. 첫 방송이 23년 2월에 나갔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2회까지 하고 한참 1년을 안 하다가 다시 이제 24년 2월인가 3월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횟수로 합시다. 네. 네, 횟수로 하면 3년이다. 네. 네, 네. 3년 하는 동안 처음으로 모셨나 봐요. 네. 아, 그래 진작 모셔야 되는데 우리 기둥인데 기둥. 우리 단원 FM의 기둥이시죠? 두 기둥. 직접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홍경입니다. 네. 아니 그 이름만 말하고 끝이에요? 네,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장입니다. 네. 정혜시 선생님이 본부장님이시고, 네. 네, 최은경 선생님이 방송국장입니다. 네, 방송국장님이시고요. 국장님과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뭐 잘 지내시죠? 네, 저희는 감기를 폭 들어서 연말과 연초를 감기로 한 6일을 날려먹은 채 시작을 해서 시작이 무엇인지 끝이 무엇인지 모른 채 지금 연말 정산과 부가세 신고와 뭐 여러 가지 그 세금 처리로 정신이 없습니다. 아, 구술해야 되나? 네. 아,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자꾸 주술로 가면 안 되지. 아, 네. 아유, 그래도 많이 나아지셔서 다행입니다. 네, 네. 요즘에 그 단원 FM의 많은 그 코너가 총 몇 개죠? 저희 지금 32개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어요. 32개요? 네. 32개에서 많은 코너에서 이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얘기하고 계속하죠. 계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무래도 뭐 수위가 높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수위가 높다는 게 이 방송에서의 말하는 네, 네, 수위가 네. 높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뭐가 세냐 이러신 분도 네. 계셔서 청취자위원회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통일 이야기하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또 북한에 드론 띄워가지고 그쵸. 또 북풍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단의 결국 결과이지 않냐. 그래서 차분한 목소리로 또 우리 이경원 선생께서 하셨고 우리 정세경 쌤은 또 광장에 그냥 남태령도 나가 계시고 막 키세스들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 또 열정적으로 또 하시기도 하고 그래 뭐 음악 프로라고 할지라도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저에게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지역 방송인데 이렇게 방통위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금 그러니까 좀 주류 방송들 중에 M모 방송이 엄청 강력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동네 어디 존재조차 모르는 방송국인데도 언론의 자유가 막힌 느낌? 네, 그런 한계 지점을 느끼고 있어서 그게 하나가 고민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산의 지역 비상 행동이 있잖아요. 이제 15일 날 토론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역의 일을 단원 FM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지금 너무 괴로워요. 이 괴로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를 운영하는 시장님의 어떤 정책 기조 알 수가 없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바라고 계시는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또 시의원들하고 그러면 소통이 잘 되냐 그것도 또 아닌 상황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역의 비상행동이면 전국 단위 비상행동이 체제 전환을 위한 뭔가 그림을 제시하는 게 있겠다면 지역은 지역 안에 의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산의 지역 의제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체제 변화 꼭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다. 그 길이 안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지금 국힘당 해산하라고 막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참 공교롭게도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어가지고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고, 그럼 민주당이 잘하고 있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또 이렇게 말들이 많고, 그런데 지역 안에서의 의제는 결국은 시정과 시의회가 결정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우리 안에의 고민은 무엇인가 이제 15일 날 이야기 나누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던지고 싶어도 알아야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저한테는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안산 시민연대에서 발표한 안산 시의원들이 해외 출장 갔는데 비즈니스석으로 끌어놨다가 이코노미로 타고 돈을 환불받았다는 그런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져가지고 성명이 발표됐어요. 환불을 개인이? 네, 의원들이. 공금 횡령인 거죠. 일종의. 네. 근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가 터졌는데 조용히 묻혔어요. 지금 조용히 있잖아요. 너무 큰 정권이 그러는 바람에 큰 이슈에 묻혀가지고. 근데 지역에서 되게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시의원들의 윤리 문제와 차라리 비즈니스 타고 왔으면 그래 그렇다 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래도 욕먹을 것 같아서 바꾼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렇게 들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 돈을 토해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제가 있을 때 단원 FM이 뭘 할 수 있는가 이거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너희 지역 소식은 얘기하는데 뉴스는 하지 마 이런 웃음꼴이거든요. 지금 공동체 라디오 위상이라는 게. 그럼 이거는 지역 뉴스 지역 소식이야? 아니면 뉴스야? 이런 코너에서 얘기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원 FM의 2025년 고민은 지역 안에서의 의제 발굴과 그것을 어떻게 여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지역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 역할을 제대로 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의 고민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게 좀 힘들죠. 그거는 사실 전체 공동체 라디오 협회와도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 개별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면 정치적 역량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협회로서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 4분 오열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NGO 운동으로서 출발한 곳과 업자처럼 등장한 곳과 공익을 이야기하지만 공익을 개념화하는 거에도 너무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좀 나뉘어져 있다. 그러니까 결의 다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한편 생각해 보면 협회가 무슨 당론 정하듯이 뭘 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역의 특색이 있으니까 우리만 잘하면 돼. 하기에는 그럼 또 너무 각자 동생이면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체는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라디오 협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지역 안에서 해낼 수 있는 힘을 받고 그러고 또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제 주거 문제에서도 저는 똑같은 근본적인 질문이었는데 사람에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잘 안 해와서 문제인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헷갈려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애매모호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은 채 격가지 이야기가 막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돼서 나왔던 오랜 누적된 사회의 문제들이 지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원점에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시작의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제대로 정의 내리고 제대로 규정하고 제대로 판단하는 어떤 기준점을 제대로 좀 이렇게 새로 세우는 뭐 이런 작업들이 사회 곳곳에 필요한 게 아닌가. 막 그런 것까지 막 하다 보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 새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지역 언론으로서 네. 공동체 라디오도 사실 네. 지역 언론 중 하나인 거니까 네네. 역할들 네.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민원련의 그 경기 민원련의 네.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간담회를 했는데 명확하게 저희한테 규정해 주는 건 지역 언론 맞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부여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민원련이 인정해 주면 뭐 하냐고. 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을 사람들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너무 이제 막 주류 레거시 미디어만 가지고 뭐 KBS냐 MBC냐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건데 지금 방통위에 만약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방통위에서 메일이 수시로 와야 돼요. 법인 현황 보고해라. 뭐 너네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라. 세무 회계 보고해라.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메일이 하나도 안 오고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을 안 하고 있다. 일이 안 굴러가고 있는 거.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급 이상이 사표를 뭐 굉장히 많이 낸 거. 한 70% 이상이 지금 사표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예산을 하나도 안 받으니까 뭘 할 수는 없지만 보고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정립 안 되는 바람에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이 사태가 엉망진창인 걸 어떻게 수습해줘야 우리도 2025년 어떻게 갈지 이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방통위가 엉망진창인 상태, 현재 그런 상태이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 길을 가야 되니까. 네. 이제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는 라디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에 이런 언론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토론회를 라디오 코너에서 하는 네. 방식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것 네. 중에 하나고 오래된 이제 15년 넘은 이제는 뭐 20년이 아니라 19년? 네. 19년 된 이제 옛날부터 해왔던 공동체 라디오들 중에 역량 있는 곳들은 그렇게 초대해서 지역에 뭐 의원이 됐던 뭐가 됐던 해서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신규지만 마을 미디어 활동을 오래 했던 곳이어서 워낙 그 서대문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서대문 FM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지금 뭐를 잘못한 걸 파헤쳐서 얘기하고 비난받고 미움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가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뉴스 99처럼 지역에 좀 정론을 표방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기자를 초청해서 기자의 입을 빌어서 이제 그 지역 현안들을 이야기하게 했는데 그 뉴스 99 자체에 사람이 없어요. 기자가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수많은 지역 신문들이 있거든요. 뭐 반땡, 뭐 안땡, 뭐 대땡, 뭐 이런 신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기자로서 초대해서 물어볼 만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펼쳐보면 다 시 홍보지죠. 시가 뭐 하고 있다, 시가 뭐 했다, 시의원들이 뭐 했다, 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그 논조의 컬럼에 뭐 어떤 것들을 담아내서 정말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한계 지점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방통위가 제안했던 거는 너희가 직접 취재하고 기자를 내보내서 언론인들처럼 행사할 수 없어도 신문을 역으로 기자들을 초대해서 기자의 입을 통해서 지역 소식을 얘기하게 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받았지만 사실 부를 수 있는 기자가 없다는 게 문제죠. 심각하죠. 아이고
무슨 웃음이 나오지? 아, 네. 그래서 지역의 한계인 것 같아요. 지역의 한계는 우리가 그 지역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옥천 같은 신문 하나만 있어도 그 지역은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단원 FM이 하고 그런 싶죠. 하고 역할을 싶죠. 하면 되죠. 이제 3년 차죠. 네네. 네, 뭐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음악 하나 듣고 갈까 봐요. 네. 본부장님이 선곡하신 음악. 네, 김목인의 대답 없는 사회.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갈 사람 가고 정리할 거 하고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내놔야 되는데 대답을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줘야 되죠? 줘야 될 사람이 있죠. 아, 그러게요. 네. 그냥 너무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국민들을 다 힘들게 하는 이런 네. 상황은. 네, 그러면 김목인님의 대답 없는 사회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누가 그랬나.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질문이 끝나고 나면 침묵이 흐르고 저 사람 누군지부터 물어보는군. 대답을 못 들은 발표자가 원고를 집어넣네.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받으며 대답을 못 들은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덮네. 자신의 질문들에 의문을 던지며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누가 그랬나.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질문이 끝나고 나면 침묵이 흐르고 저 사람 누군지부터 물어보는군. 위에서 내려온 질문에는 대답을 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옷을 챙겨 입고서 위에서 내려온 질문에는 대답을 했는데 바쁜 생활에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험한 날씨에도 질문을 던지러. 마치 요즘 이 시국에 만든 노래처럼 네. 가사말이 안성맞춤이네요. 그러니까요. 추운 날씨에도 키세스탄한테 바치는 노래 같은 느낌인데. 올해 뭐 좀 계획들 있으실 것 같아요. 단원 FM에서. 네. 잊고 싶은데요. 네. 바쁘셨죠?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도 저도 막 감기와 독감으로 연말과 연초를 그렇게 지금 보내버리는 바람에 와서 이제 정신없이 일하고 25년을 시작은 했는데 아직 여전히 느낌이 24년의 연속인 것 같은 거예요. 12월이 어쨌든 시국의 그런 불안정함으로 저희도 정신이 없었고 여러 가지 또 개인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서 그냥 정산을 하고 정리를 하는 데만 급급해서 25년의 어떤 계획을 좀 세워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면이 좀 있고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앉아서 이런저런 신세한탄과 더불어 우리가 올해 어떤 비전을 세우고 좀 갈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 비전까지는 막 세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지금 현재 2인 체제인 거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좀 사람이 그래도 한 대여섯 명 있어서 여러 사람의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올해는 우리가 이런 기조로 한번 같은 라디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목표는 이건데 방향은 좀 이렇게 가자 하는 게 서로 이야기가 되면서 으쌰으쌰 가면 참 좋은데 본부장님과 저와 항상 맨날 나누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만 그냥 재생산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체되어 있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성위원회를 좀 짜서 그분들의 이 얘기를 한꺼번에 좀 서로 나눠서 들어보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편성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진들은 외부의 이야기를, 외부에서 우리를 좀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이 내부의 진행자들 중에서 좀 그래도 단원 FM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들여주고 있는 분들 몇 분을 모셔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와 함께 좀 운영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 항상 신규들이 제일 더 관심이 많잖아요. 오래 하고 있었던 분들보다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 후원 주점 때 새로 이렇게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왜 우리 단원 FM이 이렇게 안 알려져 있냐. 그러니까 이제 홍보의 미흡함은 결국은 예산 부족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워낙에 지금 없는 예산으로 그냥 1년을 막 근근히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큰 그림의 계획을 세우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안 세우는 건 아닌데 세우지만 그거를 따라서 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디서 좀 약간 뜬금없는 너네 이런 좀 예산이 있는데 이거 해볼까 하면 그때서야 막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못 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공단 안에는 좀 우리가 알리자. 왜냐면 여기가 주파수가 그래도 들리는 영역이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유통상가 안에 홍보를 좀 해야겠다. 해마다 사실은 이야기가 안 나온 건 아닌데 올해는 이제 좀 그렇게 해보자는 그래도 진행자들이 있으니까 그 진행자들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을 같이 함께 하자 해가지고 홍보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홍보 캠페인을 하려면 이제 리플렛이 필요해서 리플렛 하려고 남겨놨던 돈을 지난 우리 후원의 밤 할 때 티켓 만드는 비용으로 또 다 써가지고 또 그 비용은 또 어디서 지금 세워야 하나가 좀 약간 과제이긴 한데 또 어떻게 되겠지요. 네. 그렇게 회원 배가 운동도 굉장히 지금 현재 또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플 사용료를 우리가 한 달에 25만 원 가량을 내는데 어플을 좀 너무 활용도가 낮아서 이제 1년 가까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1년을 거의 방치해 놓다시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저의 불찰인데 결국은 자아 비판을 해보자면 다른 일에 밀려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비용을 들이는 것만큼의 그래도 효과를 좀 가져야겠다 싶어서 계속 업로드도 좀 하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거 회원들이 서로 모니터링하는 어떤 장소로 그런 플랫폼으로 쓰자 하는 걸 계속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일단은 홈페이지 1, 2월 달 안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제가 계속 하려고 지금 하면서 지금 페미니즘이 제일 그래도 그 음악을 뺀 프로그램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업로드를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또 오해할까봐 제가 그걸 써놨죠. 페미니즘 당신은 해치지 않아요. 프로그램들은 여기를 다 빼서 일부러 다 그때그때 주셨다. 여러분들도 이제 편집할 때 음악을 뺀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해달라.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우리의 그 시국 안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역할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 협회 안에 들어있는 공동체 라디오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지역 안에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정말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괴롭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험난한 시국 안에서 사무국 혹은 단원 FM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의 어떤 기조, 우리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언로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자괴감이 드는 게 정말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우리가 이렇게 일만 하고 이러려고 이거를 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가 그게 언론인 건데 그만큼의 사실은 역량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좀 핑계를 대자면 발빠르게 취재하고 이것들을 좀 그러니까 취재해서 우리가 올리는 거 못한다 할지언정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걸 수집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제도화된 우리 시스템도 갖춰지지 아직 않았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추고 우리가 그럼 언론으로서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저희 과제인 것 같아요. 좀 예산만 좀 있으면 네.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엄청 많을 것 너무 같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예산 부족이 1번이고요. 네. 예산 부족은 결국은 인건비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 하나만 좀 저희 이제 50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금은 그래도 건강하고 발 빠른 분이 한 분.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대 초반만 하나 있어도 좋겠다. 저보다 한 10살만 어린 분이 하나 있어도 어떻게 큰 기조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때라고 같이 이야기는 같이 해줄 수 있으면 그분이 좀 역할을 좀 해주면 좀 좋겠는데 하는 바람이 너무 있죠. 우리 월급 안 받아 좋으니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월급을 누군가가 확보해주면 그 사람한테 몰빵해서 좀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정말 있어요. 근데 네, 그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방통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 주파수를 받고 네. 그 이외에 지원받는 게 뭐가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네. 지자체 0, 방통위 0인데요. 저희 여태까지 다 영원이에요. 저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있었던 걸 없앤 게 지금 정권이죠.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데 7개에서 24개가 됐으면 3배 이상이 늘어나야죠, 예산이. 근데 그걸 0으로 만든 게 기획재정부인데 그 누가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 모든 시민사회단체 돈을 다 끊는 방식으로 본인들 부족한 걸 쓰시고는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참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정권이 끝나야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이렇다면 언제쯤 내려오려나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정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12월에 내려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왜 무슨 일이 있는데 내려와 이랬는데 아직 뭐 그분이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직을 뭐 중지당했지만 거기서 버티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좀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면 지금 무너진 게 너무 많아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뭐 조직들이 다 막 무너져 있잖아요. 이걸 다시 수습하고 재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럴 때 재건이라는 게 옛날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의 작은 방송도 유튜버들이 장악한 그 미디어의 세계를 좀 더 공익적이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에 또 미디어의 변화에 공동체 라디오가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그러기 위한 이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좀 정책 역량을 좀 발휘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바뀐 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유튜버 때문에 더 중심 잡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오히려 공동체 라디오가 길을 지역 안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서 길을 만들어가는데 역할하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더 많이 생겨야 된다. 공식적 주파수를 갖고 있는 이런 그냥 될 대로 나오는 대로 다 모든 걸 혐오 발언과 함께 쏟아내는 유튜버가 아닌 정돈된 그리고 민주적인 그리고 차별 없는 발언들이 가능한 공식기구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공동체들의 목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다. 이게 좀 저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체제 전환에
공동체 라디오가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변화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동안 저도 많이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상대로 하고 중앙에만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한순간에 또 무너질 수 있다. 권력의 탐을 하니까. 근데 지역 안에서 차곡차곡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서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민주적인 환경이라는 이거는 중앙과 상관없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안산은 멀쩡하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다 지역마다 되면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굴러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이제 국장님이 아까 편성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편성위원회는 그러면은 모집을 따로 하지 않고 이미 다 네, 저희가 좀 많이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구성하신 이미, 거죠? 구성을 성비 맞춰보면서 했는데 하여튼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12월부터 이제 그 탄핵과 그 이후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예전에 하던 그 발언과 달리 새롭게 나온 게 지금 2030 여성들의 그 발언들인데 나와서 보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50대, 60대에 예전에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이제 나와서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선이 으아! 이렇게 하는 시선이 없어졌어요.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딱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사회가 되었던가?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8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8년 전에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는 대부분의 4050 세대가 그 집회를 주도하고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에서 맨날 발언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뭐 연예인들이 가끔 음악을 하고 뭐 예술인들이 하는 건 있었지만 발언은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였고 스피커는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냥 정말 2030 여성들 뭐 다양한 또 뭐 연령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이제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던데 그런 발언들 속에서 저는 좀 거기서 약간 희망을 봤어요. 우리 사회가 이게 공론장이 이게 정말 완전히 해방구고 공론장이 되어가는구나. 막 극우 유튜버 안에서 막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사실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의 결이 얼마나 달라요. 무지하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근데 그 많은 스펙트럼을 한 번씩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 그다음에 그 자세, 행동, 그다음에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여러 가지의 2030 여성들이 옆에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자기보다는 남을 어떻게 그 안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공동체를 형성하고 1박 2일 날을 새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이든 50, 60 뭐 그 이상의 세대들이 바라보면서 이건 배워야 되는구나. 이 여성들이 혹은 뭐 남성들도 있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집에 앉아서 맨날 유튜브나 보고 뭐 게임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거의 2달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저도 시각이 저도 옛날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혐오로 배제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고 그게 내 생각과 설령 다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토론들 속에서 이 사회가 좀 확장되어가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이죠. 근데 그런 장이 우리 안산 안에서 다선 FM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플랫폼이 좀 되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 역할까지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거죠. 하면 되죠. 네, 그래서 해야 이제,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편성위원회도 네, 그래서 좀 새롭게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구성하시고 근데 젊은 분이 좀 없어요. 저희가 와서 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없는 것도 좀 저희 한계이긴 해요.
그러니까 타겟층이 지금 현재 거의 4050이기 때문에 거의 활동가들도 방송 진행자들도 그 나이대가 제일 많고 그 젊은 20, 30대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저희한테.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번에 뭐 홍보도 이제 어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원 FM이 지금 라디오로 들을 수 있고, 어플을 사용해서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네.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플의 활용도를 좀 높여보겠다. 네. 이게 이제 올해의 관리자 목표 모드에 중에- 들어가면 네. 누가 몇 명이 접속했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몇 번 들었나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냥 0이에요. 지금. 그 어플을 좀 홍보를 해보시죠 지금. 네, 지금 이제 하려고. 어떤 거를 그래서 깔아야 되는지. 어플리케이션을 네. 들으려면 저희가 단원 FM 쳐서 딱 들어가면 딱 좋은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라는 어플을 들어가셔서 단원 FM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공동체 라디오라는 어플을 깔고 거기에서 단원 FM을 네. 검색하면 들으실 네. 수 있는 거죠. 네. 이 어플의 장점이 그러니까 주파수는 안산시,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 또 일정한 부분만 그렇죠. 전파가 되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든 근데 들을 수 어플은 있어요.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어디서든 어느 네. 지역에서든 들을 수 있다는 외국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방송도 좀 올라오기는 하는데 네. 그거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제 듣다가 중간에 이제 일이 있어서 끊었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들으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재생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재생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조금 불편하다. 근데 맞아요. 장점은 어쨌든 생방송으로 지역 상관없이 들을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 내가 어디까지 들었지? 그래서 또 들어야 돼. 근데 이제 팟빵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냥 어플 거기서 딱 멈추고 그거는 어플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도 개발자한테 돼요. 저희가 한번 네. 제안을 네.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 그런 해봐야 기술이 되겠네요. 있는 있을 것 거예요. 같으니까. 근데 네. 모든 게 다 돈이라서 어떨지 아, 그 지금 막 국장님이 새로운, 그리고 또 어쨌든 새로운 인물들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원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자원활동을 자원활동을 통해서 좀 뭔가 꾸준하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꾸준하게 쭉 자원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2030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저희가 한양대랑 그 자원봉사 1학점짜리로 수업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적어도 뭐 그 한두 명 올 때는 거의 없어요. 5명 이상 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왔다 가는데 그 친구들이 한 학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 학기 이후에도 하고 싶어야 되는데 이게 학점용으로 신청한 거라 필요를 충족하고 나면 자기도 취업도 해야 되고 졸업시험도 봐야 되고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냥 그 한 학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쉬움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 한양대 학생들이 안산에서의 어떤 지역대학으로서 내가 지역 주민으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건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도 20년 살아서 이제 겨우 이제 뭐 안산 사람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의 소속감을 갖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가 안산에 존재하지만 걔네들은 뭐하고 살아?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냥 대학만 있다 뿐이지 교류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나와서 그 유학생들도 오기도 하고 뭐 한양대생들도 과를 달리해서 이렇게 왔다 가면 저희는 아는 것 같아요. 아, 대학생들 요즘 이런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의 생각과 달리 생각하고 있고 이 친구들도 삶의 고민이 다 다양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뭐 이 안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청년들로부터도 들을 게 굉장히 많고 고민을 알게 돼서 좋기는 한데 이제 그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으로서의 목소리가 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 지금 저희 옆에서도 녹음하고 있잖아요. 저희 20대 청년들. 근데 20대의 청년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아직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거. 이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들도 자기 커뮤니티 안에 자기 언어로
그 한국의 여러 가지 정보사항들, 사업장 변경이라든지 뭐 직장 관련해서 뭐 우리랑 똑같이 원천세 뭐 냈으면 이제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그거 고민할 때 그 외국이니까 더 어려우니까 그거를 좀 쉽게 풀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 보면서 사실 본인 커뮤니티에게는 유용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청년으로서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국어 방송의 한계는 다국어로 방송할 수 있어서 자기 커뮤니티에게 유익하나 한국인들이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몰라서 한국인들과 접점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TBS 예를 들면 이제 다국어 방송할 때 중국어 하면서 한국어를 섞어 쓴다던가 영어 방송을 하면서 한국어를 섞어 쓴다던가 이런 방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주 노동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연도가 짧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이 조금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어 방송도 하면서 한국어로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어떤 상황들을 알려주는 이런 방송들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다 보면 늘 활동하는 사람만 활동하니까 제한된 그 사람들 안에서 자꾸 이 사람한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은 가부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아직도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단원 FM이 조금 더 아까 홍보력을 발휘해서 좀 스피커가 다양해지면 그만큼의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라 우리가 결국 우리도 지역사회 안에 알려진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고 뭐 지역사회 안에서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랐지만 이미 그 사람 활동 구력은 최소 10년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내가 몰랐던 거지 그 사람이 활동 안 한 게 아닌 상황에서 결국은 계속 활동가들만 나와서 이야기하는 구조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시민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저번에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 왔다 가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노년에 이런 걸 새롭게 배우시는 선생님들이 어쩌면 진짜 활동 구력이 붙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원 FM에서 활동가가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원봉사로 6개월 한 학기 하다가는 한양대생들이나 진짜 순수 목소리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노인들의 목소리, 복지관에 다니시면서 그냥 이것저것 배우시다가 어떻게 단원 FM을 알게 돼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공부하고 본인들이 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냥 자기 삶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 봤을 때 천원쌤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프 프로그램도 그렇고 결국은 여전히 활동 구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여전히 마이크가 건네지고 있다. 그런데 광장에서 전혀 내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방식처럼 단원 FM도 되려면 사실은 단원 FM 존재 자체를 아는 안산 시민이 많아져야 되고 안산 시민이 여기가 턱이 없다고 느껴야 되고 내가 언제든 가서 하고 싶은 말 똑똑거리고 내가 이주안산을 출연을 하든 뭐 천원석 시간에 출연을 하든 뭐 다른 시간에 출연을 하든 페미니즘 여기에 출연을 하든 자기가 선택해서 저 나가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웰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오시게 해서 할 만큼 되려면 이제 더 알려줘야 된다. 시민들이 단원 FM 존재 자체 우리에게 마이크가 있어. 를 일상화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25년은 뭐니 해도 좀 시민에게 알리는, 시민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시민사회단체는 좀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는 뭐 단원 FM 모르는 단체가 없고, 뭐, 정치인들도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된 것 같은데, 당장 내가 사는 아파트는, 단원 FM이 있는지 좀. 아파트마다 무슨 시장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럴 때 한번 전단지를 돌려야 되는지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 파고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청취율이 나오나요?
라디오 청취율이 아니에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예, 아. 라디오 정치율은 안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조회수가 검색되는 유튜브에 목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저도 선생님들 걸 들어야 되니까 듣는데 듣다 보면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몇몇만 듣는 한 20-30명만 듣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나. 최소 우리가 저 안산 시민이 6만이 넘잖아요. 아니 60만. 60만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10분의 1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6만을. 6만은 목표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원이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별망초도 네.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속 가고 방송국도 네. 계속 교육하시니까 그런 학생들도 초대하면 좋겠다. 근데 그리고 너무- 그 시민 네. 중 한 네. 주체로서 근데 예. 저희 공개 방송 때문에 네네. 별망초 친구들하고 학교 안에서 했거든요. 네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호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공개 방송을 했는데 막 그 음. 복도 같은 곳인데 네. 거기에 무대가 살짝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단원 FM의 존재도 잘 모르면서 단원 FM 라디오에 본부장이 이랬더니 애들이 우와 이렇게 뭐 연예인 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초등학생들을 공격하는 게 음악도 네. 네. 아니 그리고 시민이잖아요. 네, 엄청난 시민이고요. 네. 그리고 되게 자부심 있어 해요. 이 방송을 내가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별망초를 기점으로, 별망초는 계속 저희랑 같이 갈 거라, 교 선생님이 그만두기 전까지 아마 유지는 될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른 초등학교들도 좀 이런 기회들을 맛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저희가 소원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방송 꼭 하고 싶다. 그런데 참 성사가 잘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도 많이 나가고 했지만, 네. 그런데 뜻밖의 교육도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힘들어하던 곳에서 그 장애인 주간생활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저희 이제 2월, 3월 와서 8회차 정도 함께 라디오 체험하고 그 안에서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방송도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좀 3년 공들여서 하나 성사되는 지난하지만 장애인 방송이 또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올해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꿈이 뭐 방송 쪽 그러니까 네. 네. 방송 쪽에서 네.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네. 여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경력도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참 그 인터넷 뉴스 참세상이라는 인터넷 뉴스가 있는데 거기가 약간 마이너한 인터넷 뉴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이제 더 큰 데로 간다는 거예요. 뭐 맞아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이런 맞아요. 데로. 그러니까 여기 약간 스펙을 경력 쌓는 쌓는,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나쁘게만은 또 볼 수 없다. 그러면 다운 FM도 약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게끔 여기 뭐 서울예대도 있고 하니까 활용하십시오. 뭐 작가도 한번 여기서 해보시고 네. 방송 PD도 한번 해보시고 뭐. 만날 그러면 때마다 어떨까요? 저희가 행사에 가서 남이 펼쳐놓은 서울예대 행사 가서 그런 얘기하고 아 그래요? 예, 하는데 아직은 지역 안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꾸로 강릉 원주대 다문화학과는 저희를 활용해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업 자문위원까지 갔다 왔어요. 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산에서 안 먹혀. 강릉 원주대는 벌써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과 선생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공동체 라디오 누가 들어? 근데 라디오를 1시간씩 누가 들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만 시각에 너무 노출돼서 힘들다. 근데 라디오는 귀로만 들어도 돼서 마음이 편하다. 이런 한양대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20대가 그런 느낌을 어떻게 알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너네도 유튜브처럼 이런 얘기 쉽게 하는데 많아요. 저희한테 5분짜리 짤 만들어서 조회수 올려. 그러니까 약간 선정적이고 좀 자극적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만들어서 하면 다음 FM도 살지 않겠어? 라는데 그렇게 할 거면 공동체 라디오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의 그 길이가 저는 1시간이 이렇게 휘발되는 3분, 4분짜리 짤에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삶의 스토리를 1시간 안에 추락해서 이야기해주고 내가 평소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회자로서 들을 때도 제가 이렇게 내가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한테 이렇게 감흥을 주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방송인데 제가 2번, 3번 들을 때도 있거든요. 제게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출연자의 그 이야기를 다시 되새김하고 싶어서 들을 때도 있는데 저는 공동체 라디오를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구시대적인 매체라고 여기더라도 사람의 목소리를 1시간씩 들어주는 데가 과연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거는 되게 커다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것 자체가 귀하다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회수의 문제는 우리가 진짜 자극적이고 선전적이고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갈 거면 공동체 라디오 안 하고 각자 유튜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자기가 혼자 유튜브에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공익적 매체 안에서 공익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건 완전한 다른 책임의식과 사명감 이런 또 그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증명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좀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자극적일 때 좀 차분하게 그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주는 게 있어야 사람도 쉴 공간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많이 안 듣잖아요. 한 3, 40명밖에 안 듣는데 의외로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코멘트를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 이거 운영하면서 막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걸 하나. 그리고 때로는 아까 예선 문제도 계속 나왔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마케팅비를 써서 어떤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니고 모든 돈은 써서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것이 막 그냥 돈 때문에 좌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경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가진 돈 꼬라박고 또 이렇게 주머니 털어서 또 넣고 그렇게 또 진행자들도 그렇게 해주고 해서 근근히 이어가지만 최근에 정산을 하면서 제가 통장 내역을 1월부터 12월까지 최은경 선생님하고 꼼꼼히 사람들의 명단을 보았답니다. 이 모든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지만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하고 있다가 통장 내역 보고 나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제가 읽으면서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이분들은 뭐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주셨나 싶어가지고 꼭 이번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물론 저희 사무국 2명 먹고 살으라고 주신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급여도 못 가져갔지만 그냥 이거를 존재하게 하는 거, 유지하게 하는 거 자체가 저 미디어 운동 역사에서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안산의 미디어 운동이 활발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미디어를 비판해야 될 것도 많지만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 그래서 단원 FM을 들으면 안산을 알 수가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해도 한 해를 또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개인적인 이렇게 뭐 새 계획? 뭐 짧게만 자, 네.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저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아, 네. 안 아파야 할 수 있는데 둘 다 지금 건강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 못한 것이 항상 불안한 요소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025년에는 그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또 우리 함께 방송 진행자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정권도 바뀌겠죠. 그러면 또 희망도 생기리라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이 확보되면 정말 청년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놀고 일하고 좀 자기의 생각들을 펼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저희는 뒷방 늙은이여도 좋으니까 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 어떤 준비하는 하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됐을 때는 여기에 새로운 물결이 가득 차는 사무국으로 좀 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저희 오늘 일요일이라 네. 일요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녹음하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 마지막 그 곡으로 본부장님께서 추천하신 곡이잖아요. 국장님께서 추천하신 곡이잖아요. 네. 왜 뭐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레미제르 불에 나왔던 민중의 노래 듣겠습니다. 네, 이 버전은 저번 그 탄핵 집회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불렀던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지 않는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